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반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반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민주당과 청와대는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지금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포함해서 이 검찰 개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이 검찰 개혁안을 오늘쯤 국회의장이 부의해 줄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는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두 차례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오늘 이 검경개혁 관련 법안을 부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마 뒤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부의를 하지 않는다.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 부의했다면 아마 전쟁이 날 겁니다. 온몸으로 맞겠다. 일부에서는 의원직 사퇴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퇴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로 돌연 한 달 이상 연기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1월 말에 부의를 해야 한다. 이게 법적인 절차다. 어쨌든 한국당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완전히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12월 3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포청천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또 언제나 부드러운 스타일의 리더십을 강조해 왔습니다. 문희상이라는 정치인은 어려울 때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창 잘 나갈 때는 또 뒤로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한창 좋았던 때의 국회의장은 정세균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씩 인기가 빠져가는 지금 후반기 국회의 국회의장은 문희상 의장이 맡아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서 애매한 처신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볼 때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너무 잘못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물론 문희상 의장이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엄청나게 득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몇 번 비판을 받았지만 이런 것은 말풍선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 의외로 문희상은 조금 뒤로 비켜서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문희상 의장은 물러날 사람입니다. 아마 자신의 지역구는 지금 일선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본인의 임기는 이제 끝나는 마당에 가능하면 이미지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 정치 여우, 상당히 정치에 노예한 문희상 의원이 볼 때 지금 정권이 너무 나간다. 이거 따라갔다가는 내가 또는 내 자식이 다음에 정치를 할 자식이 혹시라도 힘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감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상당히 의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치 공수처 법안을 바로 부의를 할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11월 이 국회에 전운이 간들겠구나 했는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이재정 대변인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이렇게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명백한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법사위로 보냈는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참여 군소야당들이 검찰개혁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설계를 했고 약속을 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수 확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신중해야 된다. 이거 힘들다고 한 이유가 이미 청와대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여러 조사들도 정의당 지지자들조차도 선거법 확대를 하면서 개편을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야,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간의 공조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검찰 개혁안을 하기로 해놓고 검찰 개혁법 처리부터 하겠다는 이 민주당의 속셈, 아마도 조국 사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슬금 뒤로 발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재정 대변인의 논평은 상당히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목리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을 수 없다. 그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을 수 없다. 문희상 의장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재정 대변인의 논평도 참 웃깁니다.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 아니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민주당은 받들었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문희상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뒤로는 다른 준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문희상 의장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견 그래도 한 달여의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언제입니까? 총선 6개월 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의 한 달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지금 부의한다면 몸싸움도 하고 뭐 알아서들 해가지고 여당과 야3당이 야합해서 한국당을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12월 3일 날 부의를 한다? 그때부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이 어떤 때입니까? 아마도 이제 12월 3일을 전후로 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은 공천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때부터는. 뭐 여의도 안 쳐다봅니다. 전부 지역구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12월 3일 날 부의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부의라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로 심의하는 상정인데 이 상정과 달라서 부의 자체만으로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부의하더라도 상정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60일 내에도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말로는 그랬습니다. 일단 12월 3일 날 한다. 부의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하겠다고 했지만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때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 달 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10% 그러니까 30명을 늘리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또 시끄러울 겁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그러니까 공수처법안은 연계되어 들어와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초조할 겁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잘 못합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참 잘하는 건데 저쪽에서 볼 때는 잘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이 다양한 타협 못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국회의장이 부의를 안 해? 12월 3일이라고 그것도? 자 지금 어쨌든 민주당 뭐 다는 아닐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천천히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지 알 겁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청와대를 쳐다보는 충성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가 공수처법안, 검찰개혁만이 다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다 조국 때문인데 조국에 대해서는 여론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문제로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문희상 국회의장 알고 있습니다. 능구렁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겉으로는 이렇게 네, 저 한 달 이상 충분히 심사기한을 보장해 줄게. 야, 여도 한 발 물러서, 야도 한 발 물러서 중립적으로 내가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은 부글부글할 겁니다. 왜? 아니,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국회의장이 됐는데 민주당 소속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저러는 거야? 반대로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 이거는 1월 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금 여유를 부립니다.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늘 참 셌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내년 1월 29일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어제를 기점으로 체계 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다한 겁니다. 참고로 12월 3일 부의 결정 발표 전에 문 의장에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라는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2019년 10월 29일자 의사과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이 공문은 문 의장이 오늘 이 공수처법 등의 부의 공문을 법사위로 보내는 것을 원천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공수처법 등에 대한 부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나 이거 오늘 원천봉 안 받는다, 안 받아, 수리할 수 없다, 이런 공문서를 보낸 겁니다. 판사 출신 여상규의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까지 쓴 건데 이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문희상 의장이 뭐 반란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반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 입장을 다 충분히 반영해서 한 달 정도는 당신들끼리 좀 토론해라. 그렇지만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면 내가 신속하게 처리해 줄게. 이런 내용이지만 민주당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부글부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절대 안 돼. 12월 3일도 안 돼. 자, 그건 뭐 그때 가봐서 생각하는 것이고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펼쳤고 민주당은 오늘 부의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문희상이 어느 쪽 편도 안 들긴 했지만 결국은 야당 편에 조금 더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장조차도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